자, 얘들아, 오늘은 이제 집합 파트 볼 거예요. 저 다 받았죠, 프린트. 집합 파트 볼 건데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이야. 저번에 이제 했던 단원들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도형 단원들이어서 조금 난이도가 막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갈수록 좀 막 그렇게 쉽진 않았죠. 그 원의 방정식 쪽이 특히 조금 어려웠을 텐데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집합 쪽 가면은 좀 아예 느낌이 좀 달라요. 얼른 앉아. 집합 쪽 가면 느낌이 좀 달라서 여기들은 아예 조금 다른 단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집합이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집합이 조금 쓰여요. 조금 쓰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보자. 자, 일단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얘들아 처음에 요 집합 있죠. 요거 정의 좀 잘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의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예, 집합 뭐라고 써있어요 얘들아? 어떤 기준에 따라 뭐를 대상을 뭐 할 수 있을 때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저게 중요하거든요. 대상이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거는 기준이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170 이상의 사람들. 근데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 모임 하면은 사실 이제 큰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지? 너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장에서 커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건 집합이 안 돼. 그래서 집합은 어떤 것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들의 모임이다. 그다음에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그런 대상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쓰는 겁니다. 그 대상들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얘가 집합. 여기 이제 중괄호 기호 있죠. 그래서 중괄호 기호를 쓸 거야. 중괄호 기호를 쓸 거고 요거를 이제 이 안에다가 원소를 쓸 거야. 그러면 이 A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게 이름이 뭐다? 집합이에요. 그쵸? 요게 이름이 집합이고 이 안에가 원소다.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을 표현하고 집합은 앞으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야. 집합은.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제 이 원소들이 있을 때 이 원소들은 이제 만약에 문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문자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쓰고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떤 A라는 이 소문자 A라는 녀석이 이 라지 A라는 녀석 안에 들어가 있어. 만약에 그럼 얘가 이제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그 기호를 우리가 앞으로 요 모양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딱히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고 이제 부르는 이름은 없고 그냥 A라는 원소가 B라는 원소에 속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A는 집합 A에 속한다.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 속한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속한다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뭐라고 읽는다고? A는 집합 A에 뭐한다? 속한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랑 이제 또 구분해야 돼요. 하나 더 있어 기호가. 이따가 배울 건데 요거랑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B. 자, 여기 안에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라고 해? B가 A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뭐 이거 아니다 할 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오케이? 요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집합, 여기는 전체 집합, 이 안에는 원소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여기는 다 쉽죠. 자, 집합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다이어 그래. 이렇게 말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예요. 사실 다.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원소를 하나하나 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함수 했을 때 잠깐 나왔긴 했거든요. 막 이렇게 x 바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니, 민서가? 이걸 그쵸 정의역이라고 했었죠. 정의역이 뭐? x의 범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 x의 범위가 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의 모임이거든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마이너스 1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소가 쓰이는 거야. 이 오른쪽을 만족하는 원소가 쓰이는 거고 이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 그 다음 오른쪽이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조건에 맞는 원소를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이 집합은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 오른쪽 조건에 맞는 왼쪽에 원소가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는 3이어의 자연수 하면은 뭐 있어요?
1, 2, 3 있을 거 아니야. 자연수니까.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집합이야. 오케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들아 4보다 작대. 근데 x가 자연수래. 그럼 이거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원소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원소 자체는. 왜냐하면 자연수라고 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거야.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 원소 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하면 이렇게 찾으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조건제시법은 여러 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오케이? 여러 가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 써 있죠. 벤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잘 보이게끔. 그래서 어떤 A 안에 뭐 1, 2, 3이 들어있다. 근데 뭐 저거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아무데나 쓰시면 됩니다. 이거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자 얘들아. 오른쪽 뭐라고 나와 있어? 주의점이 조금 있죠. 자, 앞으로 집합에서 주의점이 있는데 순서 상관없이 나열해도 된다. 자, 그럼 만약에 뭐 1, 2, 3이 있어요. 1, 3, 2가 있어요. 그럼 이건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순서 상관없으니까 같은 집합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중복되는 원소는 몇 개만? 한 개만 쓴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집합을 원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가 1이 두 개 들어있고 2가 하나 들어있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도는 상관없는데 생각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집합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오케이. 그래서 두 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몇 개만 쓴다. 중복되는 건 무조건 한 개만 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원소끼리 일정한 규칙이 있다. 얘들아 이거는 딱 봐도 무슨 수? 홀수죠, 홀수. 맞아요. 양의 홀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뒤에 이제 7,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 게 가능해 보이면 점점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거의 무한하게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 친구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내용들이 뭐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집합들 중에 유한집합,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이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집합은 표현이 다 단순해. 그냥 유한집합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무한집합은 뭐야? 아까 얘기했던 홀수 같은 거. 이거 홀수 이 점점점 쓰잖아요. 이게 무한집합이야. 무한계 있으니까. 오케이? 요 내용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원소의 개수는 무한계짜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한계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NA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NA.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이게 A라고 치면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잖아요. 그럼 3 쓰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뭐 내용이 뭐 크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집합 나와 있는데 공집합이 뭐냐면 그냥 공이 비어 있다는 거야. 공백이 있다, 비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집합은 뭐다?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0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공집합. 오케이? 집합만 익혀놓으면 돼.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그럼 얘들아 얘도 유한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0개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0개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 요렇게 이제 살짝씩 이제 낚시가 나옵니다. 조금씩.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안에 집합이 있죠. 이 집합의 원소 몇 개예요? 한 개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 이거는 몇 개냐면 이거 공집합도 잘 봐요. 이게 집합 안에 뭔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원소라고 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원소 몇 개야? 한 개예요. 이것도 1이라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 아예 없는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개인 거고 얘는 한 개가 있는 거야, 둘 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된다. 네, 그 다음에 부분집합. 잠시만요. 부분집합 하기 전에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네, 부분집합 하기 전에 일단
1번 봅시다, 얘들아. 자, 집합인 거 고르래요. 얘들아, 집합 정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집합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의 배수라는 건 분명해 안 분명해? 분명하죠. 이건 맞고요. 자, 1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것 자체가 분명해 안 분명해?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 사실 1보다 작은 거. 그것도 분명한 거야. 집합은 맞는 거야. 얘는 분명해 안 분명해? 어쩌고 실수 나왔잖아요. 요거 이거를 만족하는 맞죠? 자, 0에 가까운 수 분명한가요? 아니죠. 그냥 기억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맞냐 아니냐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니은 같은 게 얘가 1이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지만 이거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없으니까 무슨 집합? 공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뭐 2의 배수의 모임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얘는? 뭐 2, 4, 6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만족시키는 실수의 모임 뭐겠어요? 당연히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하고 넘어가고 2번 볼게요. 그 다음에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다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얘는 이제 원소나열법이죠.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자. 시윤아 이거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그치. 요거를 x 일단 여기다가 바 이렇게 쓰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뭐라는 원소가 이 x라는 원소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치 100 x는 100 이하의 홀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집합인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었어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치, 12의 약수. 그래서 X바 X는 12의 약수.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양의 약수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일단 양의 약수라고 씁시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해서 네. 그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다 쓰면 되죠. 우리가 소수는 얘들아 중요한 거 1을 포함합니까? 포함을 안 합니까? 포함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20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알아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죠? 2, 3, 5, 7, 11, 13, 17, 19죠. 자, 근데 이거 소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소수의 정의는 뭐였죠? 그치. 그치. 나 자신이랑 뭐만 가지는 거야? 약수를? 1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쓰세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네, 이 정도로 정의해 놓고요. D 갈게요. D는 10부터 30인 4의 배수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4의 배수니까 뭐 12부터겠죠. 해서 12부터 쭉 씁시다. 12, 16, 20, 24, 28 하면 끝이겠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3번.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집합이라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3번 문제 보면 조건제시법이 맞아요 아니에요? 조건제시법이 바가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바가 있으면 조건제시법이고.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파헤쳐 봅시다. 자, 왼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조건이야 원소야? 왼쪽이 원소라고 했어요. 조건제시법에서는 왼쪽이 원소가 되고 오른쪽이 뭐?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어떤 거? 원소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조건에 맞는. 네, 오른쪽 조건에 맞는 원소를 찾아라. 자, 그러면 오른쪽 조건에 맞는 원소인데 오른쪽 조건이 무슨 말이냐면 이 M이라는 원소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집합 A 안에 있어야 되고 N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면 뭐 얘가 같은지 다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돼도 상관은 없어요. 별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근데 A의 원소는 뭐밖에 없어? 1과 2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입해보면서 하면 돼요. M이 몇일 때? M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얘가 뭐가 됩니까? 2의 m제곱 플러스 4의 m제곱이 6이 되겠죠? 1 넣어서. 그런 식으로 다 구하면 돼요. m이 몇일 때? 2일 때. 그냥 작은 순서대로 할게요. 1, 2. 그러면 2의 m제곱과 4의 m제곱은 몇이야? 1, 2 들어가니까 1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2 더하기 16이니까. 그 다음에 2, 1 하면 뭐 돼요? 8 되는 거 맞아? 4 더하기 4니까. 그 다음에 2, 2 되면 2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그거에 맞는 요 원소에 맞는 이 집합의 원소에 맞는 걸 쓰면 되니까 저 x는 이제 다시 뭐라고 쓰면 됩니까? 6. 자, 순서대로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뭐 별 상관은 없어요. 순서대로 안 써도. 이해되니?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이래. 그럼 다 더하면 되죠? 52 나오나요? 그렇죠. 32에다가 20 더하니까 52가 나오겠죠. 2번.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그다음에 4번은 자, 여기 맞는 거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얘 무슨 집합? 공집합. 공집합의 뜻은 뭐고? 원소가 그치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2번은 원소 이거 몇 개 원소의 개수 세는 거죠. n이 있으면 이거 몇 개? 3개. 이거 몇 개? 그러면 3 빼기 2니까 1이겠죠. 틀렸겠죠. 자, 3번 디귿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왼쪽이 이제 원소고 오른쪽이 조건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조건 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x는 무슨 수래요? 실수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없는 거죠. 왜냐면 실수가 될 수 있는 건 없잖아. 마이너스 1 되는 거 중. 맞아?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NA가 0이다. 맞죠? 원소의 개수가 없다. 자, 근데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면 몇 개예요? 2개죠. 왜냐면 제곱이면 이제 실수어서 다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은 원소가 1개니까 당연히 개수 몇 개? 1개겠죠?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개수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낚시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부분 집합 정의 갑시다. 자, 오늘 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 집합이 여러분들이 여기를 네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부분 집합이 이제 여기 내용뿐만 아니라 그 뒷장에도 다 부분 집합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집합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집합에 처음 들었을 때 부분 집합의 정의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어봤을 때 부분 집합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대로. 아예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규민아. 오케이?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얘 부분 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일단 말이 나와야 돼. 뭐가 뭐의 부분 집합, 뭐는 뭐의 부분 집합 이런 말이 나오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A의 모든 원소,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B 안에 속하는 거야. B에 속한다. 약간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 A가 만약에 1, 2예요. 그럼 B가 예를 들어서 1, 2, 3이야. 그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이러면 이제 부분 집합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구조는 왼쪽이 집합이에요, 원소예요, 이거? 이거 집합이죠. 오른쪽도 뭐예요? 집합이에요.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 친구는 뭐였고? 여기가 1 이렇게 있고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무슨 수예요? 여기 원소죠. 여기는 뭐예요? 집합이죠. 그러면 구조가 다른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왼쪽이 이 기호는 왼쪽이 뭐고? 원소고 오른쪽이 집합이다. 그러니까 오른쪽 안에 오른쪽 집합 안에 있는 원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다? 집합이고 얘는 집합이 되는데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 그래서 뜻이 뭐다?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해서 저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B에 속한다 라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 물론 당연히 기준이 오른쪽이 이렇게 돼 있을 때죠. 그렇죠? 요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는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가 뭐 3, 4가 돼. 그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부분 집합이? 왜냐면 1, 2가 모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 들어있는 건 안 돼요.
둘 다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모든 집합은 이제 성질이야. 부분집합의 성질인데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1, 2가 있으면 여기 1, 2가 있으면 이거는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안 돼? 돼요. 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오른쪽에 있잖아. 그 멘트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꼭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잡지 않아도 돼요. 똑같아도 돼요. 오케이? 똑같아도 되고. 두 번째, 공집합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이 안에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자, 멘트 그대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당연히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모든 집합은.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자기 자신의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B가 C의 부분집합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당연히 여기 속하겠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이거야. 원래 정의는 이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다시 한 번만 익힙시다. 자, 얘들아 A가 B의 부분집합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그대로 읽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쓰여 이게 그대로. 오케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좀 하고요. 자, 서로 같은 집합. 자,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겠어? 뭐 1, 2, 1, 2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겠죠? 1, 2랑 1, 2.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면 이게 딱 봐도 같은 집합이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해 안 속해? 속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오케이? 왼쪽이 오른쪽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니? 그죠? 왜? 오른쪽이 왼쪽의 모든 원소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A랑 B랑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라고 정의를 기억해 주셔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냥 원소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갑자기 이 멘트가 나와. A가 B의 부분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 그러면 A랑 B랑 같은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인데요. 자, 부분 집합과 진부분 집합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진부분 집합은 딱 하나만 빠집니다. 뭐가 빠지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은 맞는데 뭐가 아니래? A가 B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해보면 내가 1, 2가 있어. 그러면 아까 공집합은 부분집합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고 했죠? 이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집합 1이라고 부를게요. 집합 1은 부분집합 돼야 안 돼요? 되죠?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오른쪽에 있으니까. 집합 2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집합 1, 2도 부분집합 되죠? 그럼 이건 다 부분집합이 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부분집합이 되는 것들 중에 진부분집합이 되는 것들은 뭐야? 요것들은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왜? 자기 자신은 빼는 거야.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이 만든다고. A랑 B랑. 그래서 자기 자신은 빼고 따라서 진부분집합은 요거 한번 쓸게요. 부분집합 중 이렇게도 좀 이해해주면 좋으니까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 부분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뭐 어쨌든 근데 정의 자체는 이건 내가 얘기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가 아닐 때라고 딱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부분집합 정의, 진부분집합 정의. 그래서 약간 이렇게 봐야 돼요, 얘들아. 자, 잘 봐요. 우리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 했었잖아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A를 만약에 1, 2 그다음에 B를 이제 1, 2, 3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해야 되니까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 1, 2가 여기 안에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B가 이 바깥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B가 이거 전체 다예요. B가 어디라고? 요 전체 다야. 그래서 B는 1, 2, 3이면 A 안에도 속하고 B 안에도 속하니까 여기다가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B 여기 3은 어디다 써야 돼 그러면? 요 A, B 사이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A가 1, 2, B가 1, 2, 3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 이해했어요? 요 정도로 봐주면 돼. 따라서 요게 부분집합 관계.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니더라도 뭐 1, 2, 3 이렇게 똑같더라도 부분집합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부분집합은 A랑 B랑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부분집합이 아니야? 이것도 부분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집합이 정의가 이거인 거 이해했죠? 이렇게 되는데 그림 벤다그램 나타내면 근데 만약에 진부분집합은 얘는 진부분집합 돼야 안 돼요? A가 B의 진부분집합? 되는 거죠? 1, 2가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오른쪽에 속하는데 자기 자신과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진부분집합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구분해야 돼.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 얘는 부분집합 둘 다 되는데 진부분집합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서로 안쪽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요거 적어주세요. 요거를 지금 좀 빠져 있어서 어디에 적어주냐면 여러분들 부분집합 정의 있죠. 부분집합 요 정의 오른쪽에 부분집합 정의 오른쪽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해주시고 A 1, 2, B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랑 B랑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부분집합 옆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공간 많죠? 부분집합 옆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다 적었으면 그 밑에 내려와서 진부분집합 있죠? 그 진부분집합 옆에다가 네, 요것만 써주세요. 요것만 그려주세요. 진부분집합에는 요 그림만. 진부분집합은 요 그림만 적어주시고요. 네, 진부분집합 오른쪽에는 요 그림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개수. 네, 내용으로는 마지막인데,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봐주세요. 자, 부분집합 개수를 이제 할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부분집합이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오른쪽 먼저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A가 1, 2, 3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왼쪽에 나는 여기 지금 만약에 1이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1, 2, 3의 부분집합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하려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하나를 따와야 돼. 그럼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결국 1, 2, 3 부분집합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공집합도 돼야 안 돼. 아까 된다고 했어. 공집합 되고 1, 2, 3 되고 1, 2, 1, 3, 2, 3도 돼야 안 돼. 저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다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오른쪽에 속한다. 그 다음에 1, 2, 3도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오른쪽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총 몇 개요? 이 개수? 8개인 거 보이나요? 8개라서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 1, 2, 3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8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분집합이 뭐냐 하면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대로. 집중.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부분집합 나오면 너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울게요. 그리고 이 부분집합이 그럼 어떻게 생기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즉 1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1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할게요. 있거나 없거나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공집합은 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전부 다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전부 다 없으면 공집합. 그럼 1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1만 있겠죠. 그래서 집합 1. 그 다음에 2만 있으면 집합 2. 3만 있으면 집합 3. 그 다음에 1, 2만 있으면 집합 1, 2. 1, 3만 있으면 집합 1, 3. 2, 3만 있으면 집합 2, 3. 1, 2, 3 있으면 집합 1, 2, 3. 그러면 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결국 1이 있거나 없거나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경우에서 여러분들 배웠었죠? 이거 몇 가지예요 개수? 몇 가지야? 있거나 없거나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들어있거나 없거나죠 결국 1이. 맞아요? 2는 들어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잖아요. 3은 들어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거 동시에 일어나니 아니면 경우 나눴니?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는 고배 법칙이었어? 합의 법칙이었어? 그래서 고배 법칙에서 8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2 곱해서 8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나 따라서 부분집합 개수 뭐다? 2니까 2의 세제곱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8개. 괜찮아요? 자 그럼 이 개수가 이제 엄청 늘어났어. n개라고 해요. 자 그럼 n개라고 하면 있거나 없거나가 몇 개겠어요? n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몇에 몇 제곱개? 2의 n제곱개 되는 거야. 괜찮아? 2의 n제곱개.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개수야. 일단 진부분집합은 뭐를 제외한대? 자기 자신 제외한대. 자기 자신.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제외하니까 몇 개? 하나만 빼는 거야. 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네가 이런 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외우는 경우인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만 빼는 거야 그냥. 오케이? 요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실수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이제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갖는 집합의 개수래요. 저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의 부분집합인데 자 일단 이거 부분집합 개수 몇 개? 부분집합 개수 16개죠? 왜? 2의 4제곱이니까 따라왔어요? 부분집합의 개수 16개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1이 반드시 들어있는 거의 개수래요. 오케이? 1을 포함한대 반드시. 그러면 이거 개수 몇 개냐라고 하면 자 아까 5x로 했죠? 그러면 2, 3, 4는 다 뭐야? 있거나 없거나죠. 따라왔어요? 근데 1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건 경우 몇 개? 한 개. 몇 개? 두 개? 두 개 다 곱하는 거야. 몇 개야? 8이겠죠. 왜?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결국 어떻게 나온 거야? 하나만 뺀 거야. 그래서 어디서 어딜 뺀 거야? 이 전체 4개에서 요 제외되는 거 하나 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4에서 1 뺀다. 자, 그래서 결국 특정 원소 A개, 결국 이 N개 중에 내가 A개가 어떻게 돼 있겠어? 뭐 동그라미만 돼 있고 나머지는 OX라고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전체에서 이것들은 제외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2의 n-a제곱 빼고 그 다음에 특정 원소를 원소로 갖지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 3을 포함을 안 한대요. 그럼 2, 3을 포함을 안 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1은 뭐라고 적어야 돼? 1은 OX, 그치?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얘는 포함 아니니까 X, 얘는 X, 얘는 그럼 몇 개? 4개, 2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의 제곱. 그래서 왜 2의 제곱이다? 4에서 2 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 측정원 원소를 어떻게 되는데 A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A개를 반드시 포함을 안 한대요. 그러면 이대로 가봅시다. 1은 포함하고 2, 3은 포함 안 한다. 자, 1은 뭐야? 5죠. 그 다음에 2는 X죠. 3은 X죠. 4는 OX 몇 개? 2개 끝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야.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도 2의 4제곱에서 몇 개를 뺀다. 하나 빼고 2개 빼서 2의 1제곱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저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들어갈 건데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 내용 중에서 얘들아 이런 내용이 있어. 뭐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자, 앞에 볼게요, 얘들아 그냥. 어떤 A집합이 이거래요. A집합이 이걸 때 이제 맞는 걸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A라는 녀석이 이렇게 할게요. 자, 0을 원소로 갖고 있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뭐 1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가 1 이것도 맞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동호 이거 잘 들어야 돼. 집중해 주세요. 자, 얘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거 아까 맞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자,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치. 집합 관계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원소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따라왔어요? 이렇게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는요? 이거 왜 될까요? 그러니까 집합이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걸 보고 해야 돼. 그치?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잘 봐요. 자, 다시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건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부분집합 나오면 부분집합 정의를 생각하세요. 자, 부분집합 정의 뭐라고? 다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죠. 얘들아, 아까 속한다를 뭐라고 했죠? 어떤 A가 A에 속한다. 이 표현이었죠. 요게 그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 잘 봐요.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뭐야? 0이죠. 그 0이 어디에 속한데? A에 속한다. 이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0이 A에 속한다 해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왼쪽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 속한다가 아까 저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아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요거는 네, 이렇게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1로 연습해 볼게요. 자, 1 이거 돼요? 안 돼요? 얘 돼요?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왼쪽에 얘 집합이 아니니까. 맞아요? 이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돼요? 안 돼요? 아, 원소 말고 네. 요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1이 요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맞습니까? 이거 맞는 거 보여요? 얘들아, 다시. 왼쪽 안에 있는 얘들아, 집합도 앞으로 원소 취급하는 거야. 집합 안에 있으면 다 원소 취급하는 거예요. 얘가 뭐야? 왼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지. 자, 다시 부분집합 정의 뭐라고? 왼쪽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 왼쪽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 A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해서 맞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는 되는데 당연히 0 같은 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런 게? 안 되겠죠? 맞아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구분해 주시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해? 아, 물어보는 거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해야 되는데 1은 있는데 2가 없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요? 다시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뭐예요? 1, 2죠. 1, 2가 다 A에 들어있어야 된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건 되는 거죠. 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뭐야? 그냥 집합 1, 2잖아.
이 집합 1이라는 녀석이 A에 속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속한다는 뜻이야. 맞지 않냐? 맞죠? 그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 얘가 이제 이렇게 같은 말이고. 잘 구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계속 좀 쓰이는 내용이거든. 이거 좀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요거를 어디까지 정리할까? 여기까지부터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부터만. 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여기부터. 너무 다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빈 공간 해주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뭐 뒤쪽에 자리 잡는데 해주셔도 되고. 네, 개념서에 써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5번을 풀어볼 거야. 네, 여러분들이 5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이걸 다 적고 나서. 다 적었으면 5번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거 좀 정확하게 쓰려면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돼. 여기는. 다 적어주시면 5번을 풀어주시면 돼요. 필수제 5번 해보세요. 네, 10초만 더 드릴게요. 자, 해도 되나요? 아직 하고 있나? 네, 조금만 더 드릴게요. 해보세요. 네, 애들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거 고른 거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예요, 일단? 옳지 않은 거. 자, 갈게요. 자, 1번 보시면 이거 무슨 뜻이야? 뜻 그대로 한번 말을 해보셔야 돼요. 민서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그치? 공집합이 A에 속하냐 물어봐.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규민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보고이지. 어떻게 해석해요?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자, 봐요. 얘들아, 이게 기호가 뭐라고요? 부분집합 기호지.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뭐가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뭔데? 모든 원소가 뭐야?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든 뭐가 이 원소 공집합이 어디 속한다? A에 속한다. 속한다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포크 모양이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까 맞다며.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번외 문제 하나 할게요. 자,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거 왜 맞죠? 아까 정의했었어요. 뭐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들 아빠 보시면 모든 집합 뒤,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한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맞아요. 그냥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다. 자, 3번. 자, 3번은 뭐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죠. 애초에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왜? 원소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얘는 무슨 뜻이야? 왼쪽에 있는 이 원소가 속하냐 물어본 거잖아. 이 원소가 이 안에 있어. 있잖아. 그럼 맞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5번은 뭐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뭐랑 뭐예요? 1, 3, 2.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1, 3, 2
A에 속하냐. 그지? 포크 모양.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1은 그지? 1은 맞는데 3이 돼 안 돼? 3이 안 돼서. 네. 그렇게 해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니까 틀렸다. 그래서 5번이 됐다. 네. 이거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6번. 5번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6번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부분집합 정의를 쓰는 건데요. 다시 한번 부분집합 정의. 부분집합 정의 뭐라고요? 그치. 다시 하지. 왼쪽에는 뭐가?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다. 오른쪽 집합에.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뭐랑 뭐예요? 1이랑 A 플러스 4죠. 그게 오른쪽에 속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어보는 거야. 1이 얘네랑 같다고 풀어야 될까? 아니면은 A 플러스 4가 얘랑 같다고 풀어야 될까?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반드시 속해야 된대요. 반드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러면 첫 번째 걸로 가야 돼요. 왜? 1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먼저 봐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물론 A 플러스 4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얘네를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가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떤 것 확실한 걸 찾아. 확실한 걸 찾아서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불확실한 거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경우 나누셔야 돼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좀 잘 익혀야 돼요.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는 초반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얘네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같을 수 있냐. 그럼 첫 번째. 이거 그래서 경우 나눠요. 첫 번째는 A 1이랑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랑 같냐고 합니다. 이게 될까? 그럼 이제 풀어보는 거죠. A 제곱이 이제 뭐가 되고 1 되나요? 그러면 A가 여기서는 상수니까 뭐 상관없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경우 나눠야 되죠. A가 1일 때는 이 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왼쪽 A 집합은 뭐가 돼요? 1과 5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써보면 되죠. 얘는 아까 몇이라 했어? 그냥 1이라 했잖아. 1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돼요? 얘는 1 넣으면 7 되는 거 보이나요? 173이죠. 그러면 여긴 들어가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5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1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되면 왼쪽은 왼쪽은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이죠. 3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9, 3이죠. 그럼 얘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왼쪽에 있는 모든 1, 3이 오른쪽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맞다. 따라서 얘는 맞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뭐가 뭐랑 같다? 1이랑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랑 같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경우가.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A가 7이 되고요. 이제 해보면 되죠. A가 7이 될 때는 네, A 집합이 뭐가 되고 저기다 7 넣으면 1과 11인가요? 그 다음에 B는 네, 뭐가 됩니까? 7 넣으면 마이너스 47 그리고 1 넣으면 7 넣으면이죠. 맞나? 1, 3 이거 맞나요? 그럼 안 되는구나. 그죠? 안 되니까 얘는 네, 이것도 안 되겠죠. 따라서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밖에 없다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 나눠서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이거는 실수 없이. 네, 7번 볼게요. 두 집합에 대해서 뭐래? 이거 서로 같은 집합이었죠. 자,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뭐였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냥 A랑 B랑 같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이 뭐랑 같으면 돼요? 왼쪽이 오른쪽이요? 당연히 왼쪽이겠죠. 이게 10이랑 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같다. 그냥 얘는 얘랑 같겠죠.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 야, 진짜 쉬운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2B가 1이고 3A 마이너스 B가 10이니 연립하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네, 밑에 거를 2배 할게요. 6A 마이너스 2B는 20이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7, A가 21이 되겠다. 그래서 A가 3이 되고요. 그럼 A에 3을 대입하면 네,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나요? 네. 그래서 네, 더하니까 2번이 되겠죠. 동호 이해되고 있나요? 괜찮아?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집합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 1, 2의 부분 집합은 어떻게 돼요? 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자, 공집합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자, 얘 어떻게 보라고? 5x로 보라고요. 따라서 1이 둘 다 안 들어있는 공집합이 없어요. 따라서 얘는 얘까지 포함돼야 맞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의 부분 집합은 애초에 몇 개? 둘이니까 4개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3개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물어봤어요. 얘들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본다? 얘도 마찬가지로 5x로 본다. 그러면 얘는 몇에 몇 제곱개? 이제 2의 세제곱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자, 8의 양의역수는 몇 개? 4개. 1, 2, 4, 8. 그러니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에 일단? 4제곱이지 5x니까. 근데 거기에서 진부분 집합은 몇 개를 빼야 돼요? 하나를 위에 빼야 돼? 아래 빼야 돼? 아래에다 빼야 되죠. 이렇게 해서 15개가 된다. 왜 하나 뺀다? 자기 자신, 공집합이 아니라 자기 자신 빼는 거야. 1, 2, 4, 8을 하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답이 니은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이. 9번 갈게요. 10은? 15라고 돼 있니? 16이라고 봤어. 미안. 그러면 맞는 거죠? 네, 소리. 그럼 디귿이 맞네요. 네. 그러면 니은 디귿. 네. 그 다음에 9번. 자, 집합에서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보라고 합니다. 얘들아, 원소 0,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를 일단 위에 개수부터 봅시다. 정수라고 하고요. 0에서 8이래요. 얘들아, 이거 정수의 개수 몇 개죠? 9개 바로 나와야 되죠. 네, 물론 직접 세도 되겠지만 어떻게 세도 된다? 얘는 8에서 0을 뺀 다음에 어떻게 한다? 1을 더한다죠. 언제? 둘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얘들아, 0, 1을 반드시 포함한대. 자, 여기 오른쪽에다 잠깐 쓸게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죠. 자, 이때 0, 1을 포함한대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고 나머지는 5x죠. 그러면 그 5x가 몇 개야? 7개죠. 그러니까 몇에 몇 제곱? 2의 7제곱. 몇이에요? 그치, 128. 개 되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 1번. 2번은 2, 3, 4를 포함하지 않은데요. 그럼 2, 3, 4 포함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x, x, x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5x겠죠. 그럼 5x 몇 개? 6개죠. 근데 뭐 물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9개에서 3개를 빼서 2의 6제곱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암기보단 이해를 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몇 개? 64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겠죠, 당연히. 2의 제곱수. 그렇죠? 왜냐면 이걸 푸니까. 2의 제곱수 10까지만 쭉 해봅시다. 2, 4, 8, 뭐 당연히 32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16, 몇이야? 5, 32. 그럼 6제곱은? 네, 64고요. 7제곱은? 128. 그 다음에 8제곱은? 256. 9제곱은? 512. 그 다음에 마지막 20제곱? 네,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20 곱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끊어서 기억하거든요. 왜 끊어서 기억한다? 다 3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3개씩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뭐 2의 8제곱이네? 그러면 결국 1, 2, 3, 4, 5, 6, 7, 8, 9잖아요. 그럼 8제곱이면 이제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니까 세 자리 중에 요거겠구나, 가운데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 영사를 이제 포함한대. 요거 3번. 자, 영사를 포함하고 5, 6, 7, 8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영사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거는 5야 x야? 5겠죠. 0과 4는 5다. 그 다음에 5, 6, 7, 8은 x죠.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몇 개? 2에 세제곱개. 몇 개? 8개. 자, 4번 봅시다. 자, 여기가 뭐랑 관련돼 있냐? 경우의 수 약간 느낌 나죠? 적어도 어떻게 푸는 거였죠? 기억나나요? 그치? 전체 경우에서 뭐를 뺀다? 반대 경우를 빼면 돼. 그치? 아닌 경우, 뭐 반대 경우 빼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반대 경우, 뭐 정확하게는 이제 6건을 하지만 반대 경우를 뺄게요. 그러면 얘들아,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반대말이 뭐야? 그치? 전부 짝수라고 봐야 되죠. 전부 짝수, 짝수만. 그러니까 홀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반대의 경우가. 그러니까 전부 짝수만이 되는 거야. 그거를 어디서 뺀다? 전체 경우에서 뺀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 건데 짝수만 있대요. 짝수만 있는 건 개수를 이제 어떻게 세나요? 일단 짝수만 있어야 되니까 홀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홀수가 없다.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홀수 없으니까 뭐 하면 돼? 다 홀수는 x 해주시면 되죠. 3, 5,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5x겠죠. 그럼 5x가 몇 개? 네, 요거를 이제 말을 정확하게 해줄게요. 홀수가 아닌 거겠죠, 그쵸? 0은 사실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데 홀수만 아니면 돼서 원래 0은 짝수, 홀수를 나누진 않아요. 말대로 잘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짝수로 보고 풀면 되는데 이제 뭐 실제로 가지냐 할 때는 그냥 뭐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홀수가 아니다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홀수를 뺀다. 그렇게만 봐주세요. 그럼 이제 몇 개? 5개를 제외하니까 5개가 5x죠. 그럼 5개가 5x니까 2에 5제곱이 전부 짝수만이 전부 이제 홀수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전체 경우는 뭐야? 이제 2의 9제곱이죠. 그럼 그걸 빼니까 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512에서 32를 빼니까 482. 480개가 정답이 되겠죠. 네. 10번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10번 보시면 네,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두 집합은 양의 약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4의 양의 약수와 네, 16의 양의 약수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 표현 밑줄 하세요. A, X, B가 계속 부분집합을 네, 만족을 시킨다. 자, 이런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면 여러분들 어떤 뜻이야?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 A의 모든 원소가 X에 포함이 돼요. 그럼 이제 4의 양의 약수는 1, 2, 4일 거고 16의 양의 약수는 1, 2, 4, 8, 16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1, 2, 4, X 1, 2, 4, 8, 16 이렇게 씁시다. 네, 여기까지 써주세요, 일단. 자, 말 그대로 하자. 얘들아,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X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게요. 1, 2, 4, 8, 16 여기까지 써놓고 얘가 무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동그라미. 자, 2가 반드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4는 들어가죠. 자, 이렇게만 놓고. 자, 그 다음에 8하고 16은 자, 다시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속한데 그러면 86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안 들어가야 돼? 아니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8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들어가도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5x로 보는 거야. 얘는 5x로 보는 거야. 따라서 몇 개? 2에 그치 제곱개니까 4개가 됩니다. 끝.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몇 개야? 5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런 구조라는 것 자체가
맨 왼쪽에 있는 게 맨 오른쪽에는 당연히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 86만 애매하니까 여기서 그냥 OX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요것도 팁입니다. 그래서 2에 5-3제곱 해서 2의 제곱 되는구나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요 경우 때문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체크해 주세요. 정답이 몇 번? 1번 되나? 네.